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행정처분에 대해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비 이제 어법 이제 끝자락이죠. 이제 이론에서 이제 끝자락 내용을 보시는데, 자,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자,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이제 경비업자나 아니면 경비지도사가 어떤 기본적인 허가 사역, 뭐 어떤 제한 사유 이런 것들을 이제 어겼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근데 이제 왜 행정처분이라고 하냐면 결국에 경비업자나 경비지도사에 대한 뭐 임명이나 뭐 허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다 뭐죠?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행정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면 되는데요. 자, 일단 경비업의 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가지고 있는데, 자, 일단 허가 취소에 관한 이야기가 있네요. 자, 취소인데 허가 취소에서 뭐가 있다? 필요적인 게 있어요. 필요적. 허가 취소에서 사유가 몇 가지가 있다? 이응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반드시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 그러니까 처음부터 뭡니까? 부정한 방법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법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취소 사유는 이 허위라는 말이 나오면 다 필요적이 됩니다. 필요적. 그래서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두 번째,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뭐 했다? 종사하게 했다. 있죠. 그러니까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에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 거죠. 업무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허가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당연히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비업 및 경비 업무 관련업 외의 영업을 했죠. 당연히 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적이 없다 이거죠. 허가를 받고 나서 2년 동안 실적이 없다. 놀고 있는 거죠. 그럼 취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하여 1년 이상 뭐 했다? 휴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놀고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6개월 있다가 일하고 또 일 끝나고 6개월 동안 쉬고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실적이 없거나 1년 이상 아예 놀고 있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필요적 취소가 되는 거죠. 물론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또 이제 계약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쭉 해서 휴업이 아니라 일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 2년 동안 경비 도급 실적이 없다 이거. 실적이 없다 2년 동안. 그러니까 그럼 여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거하고. 그래서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실적이 없거나 아니면 일 다 끝난 다음에 2년 동안 실적이 없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 좀 이따 영업정지 나올 텐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안 해야 되겠죠. 근데 계속해서 영업을 했네요. 그럼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뭐다? 행위를 했다.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자,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 폐지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폐지를 했는데 폐지 명령했는데 그럼 폐지해야 되잖아요. 안 했다. 그럼 뭐다? 필요적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취소의 범위가 있는데 여기는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취소를 하는데 경비업자가 어떻게 됩니까? 허가받은 경비 업무 중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뭐다? 취소되는 해당되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비 업무에 한하여 취소분을 뭐한다? 취소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전부 취소한다면 틀린 거죠. 전부 취소하면 틀린다. 그래서 뭐냐면 기계경비 업무하고 만약에 특수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계경비 업무에 대한 어떤 취소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것만 취소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예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뭐가 되죠?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겠죠.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허가받은 경비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종사 아니면 경비원으로 하여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했다. 이 두 가지 있죠? 그러면 전부를 취소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부분 취소인데 외적인 일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전부 취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부 취소 사유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경비원으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했다. 아니면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 외의 일을 하게 했다. 외의 일을 하면 안 되죠. 허가 범위 벗어나도 안 되고
외의 일을 해도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 취소시킨다. 다 취소시킨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비업의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가지고 있죠. 허가 취소와 영업 정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의무적이다. 할 수 있다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를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자, 내용을 봅시다. 자, 의무적인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서 자, 허가 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허가를 뭐한다?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6개월 이내. 그러니까 영업 정지의 최대 기간은 얼마다? 6개월이죠. 그래서 뭐라고 나면 틀리겠습니까? 1년 이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다. 그럼 틀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기준 해가지고 무지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들이 있는데 안 볼 수는 없고 한번 쭉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읽어봅시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이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뭡니까? 영업정지인 경우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자, 뭣도 할 수 있다? 가중도 하고 감경도 하는 거죠. 가중도 감경한다. 그 다음에 자,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뭐가 됩니까? 처분 기준에 따라 중한 걸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동일한 영업 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가 있다. 2분의 가중을 할 때는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있고 그다음에 다만 요것도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체 행위보다는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각처 합산을 초과할 수가 없다. 합산을 초과할 수 없다. 네,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다번 가보면 위반 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위반 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그런 말들 쭉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날 이전에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2회 이상 영업정지 받았다. 그러면 이제 허가 취소로 간다. 두 번 했어도 그런 말들 쭉 있고 그냥 개별 기준 너무 길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정지 뭐다? 범위. 자, 이제 취소는 뭐죠? 그것만 취소하고 이제 두 가지의 경우에 이제 뭐다 전부 취소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허가관청은 영업정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 업무 중 자, 어떤 거?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 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게 돼 있다.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비 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라고 나오면 틀립니까? 전부 영업정지 하여야 한다. 그럼 틀리죠. 전부 영업정지하는 뭐 취소해야 된다. 이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이런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뭐다? 바로 이제 경비업 있죠. 경비업자를 얘기했어요. 업자에 대해서 영업을 취소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뭡니까? 이제 경비지도사가 있죠. 경비지도사도 뭡니까? 자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격을 뭐한다?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그 부분을 보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취소 또는 정지 처분권자는 당연히 경찰청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주시고 뭐 시도지사 한번 해놓을까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필요적 자격 취소를 가봅시다. 필요적. 자, 필요적을 보는데 자, 일단 읽어봅시다. 경비지도사의 자격에 결격사, 처음부터 결격사면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허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냈어요. 이거 원래 일신 전속적인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정지 기간 중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또 뭡니까?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결격, 허위, 그 다음에 양도 활동, 결격, 허위, 양도 활동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이 되면 자, 경찰청장은 그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겁니다. 필요적. 자, 그런 말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무적 자격정지에서 자, 경비지도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 원래 이 불성실이라는 말 자체가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정지인데 자격정지가 어떻게 돼요? 1년 이내입니다. 의무적. 의무적인데 1년 이내다. 그래서 6개월이 아니네요. 우리 영업정지는 뭐가 됐습니까? 6개월 했잖아요. 6개월. 자, 그래서 불성실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됐습니까?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때. 그래서 자, 성실 안 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명령을 위반한 때. 명령 위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 자격정지인데 쭉 이제 가는 거. 1년 이내 자격정지인데 3610이네. 369가 아니네요. 369가 아니라 3612. 그 다음에 자격정지 이쪽은 뭡니까? 1월, 6월, 9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정지, 필요적 취소는 무조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무적 정지는 이제 뭐다? 1년이다. 1년. 그래서 6개월이 아니다. 됐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의 회수와 보관에서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당연히 회수하는 거죠. 자격을 취소하면 당연히 뭐한다? 회수를 해야 된다. 다음 두 번째, 자격증의 보관에서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는 정지 기간 동안 자, 쭉 해서 있죠. 그래서 보관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정지했어요. 정지했을 때에도 보관한다. 회수해서 보관하는 거.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자, 뭐다? 취소가 됐으면 회수만 하고 보관은 안 하는 거죠. 보관 안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바로 행정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필요적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자격정지를 하게 되면 실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불이익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처분이 나올 때는 항상 불이익한 처분이 나오면 뭘 하냐면은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청문. 그러니까 청문인데 청문은 쉽게 말하면 변명을 듣는 절차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취소나 자격정지를 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문은 들어보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봅시다.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바라기 전에 처분의 상대방이나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 증거를 제출하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다. 그러니까 반박, 변명 듣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뭐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청문 절차가 나오는 건데 다 필요적입니다. 필요적. 그래서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문이라는 건 사전 청문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해서 자, 청문은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 법령에 규정된 경우하고 그다음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때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 실시하게 되어 있다? 두 가지. 자, 경비업의 허가에서 취소, 영업정지. 그 다음에 지도사 자격의 취소나 정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배웠던 자, 취소, 영업정지, 그 다음에 자격증의 뭐다? 자격의 취소나 정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필요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한다. 실시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필요적 청문이다. 그래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과 관련된 청문까지 이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비협회 해가지고 있네요. 자, 이제 경비협이라는 게 등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니까 발전하려면 주먹구구시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떤 향상, 그러니까 경비원들의 어떤 경비 지도나 이런 것들 업무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 뭐다? 뭐 어떤 그 경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협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 경비협회는 누가 설립한다? 업자가 설립하는 거예요. 업자. 그 다음에 설립 목적 읽어보시면 경비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 향상 및 교육 훈련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설립 목적. 그리고 경비업자가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의무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만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은 이제 경비업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회비를 뭐 한다?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뭐다 징수하여야 한다는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회비 뭐다 경비협회의 존속 형태는 뭘로 간다? 법인입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법인으로 간다. 그래서 그런 말들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는 이제 뭘 하느냐 해서 나와 있죠. 경비협회가 하는 거, 경비협회가 하는 건 뭐가 있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경비 업무의 연구, 당연히 연구해야죠. 그다음에 경비원의 교육, 훈련 및 그 연구, 그다음에 경비원의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경비 진단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그 밖에 경비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뭐 한다?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이제 보면 경비원의 후생복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비원들의 후생복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비협회가 뭐라고 했어요? 법인이라고 했죠. 설립 형태가. 근데 그 법인은 어떤 걸 가냐면 형태가 하는데 민법 중 뭐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주장합니다. 사단법인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근데 자 사단법인하고 구별될 게 이제 재단법인 하면 들리겠죠. 재단법인은 돈으로 이렇게 돈의 연합체, 집합체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들 알아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경비협회에서 이제 뭘 할 수가 있느냐? 바로 공제사업.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경비원의 후생 복지를 하니까 공제사업 같은 게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내용을 봅시다. 그래서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서 경비협회는 다음 각호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6조에 따른 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뭐다? 사업. 그래서 경비업자가 손해배상 질 수 있잖아요.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제라는 게 일종의 이제 보험이죠, 보험.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 보증, 계약 보증, 그 다음에 하도급 보증을 위한 사업.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증하는 거죠. 사업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자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배로 인한 자 뭐다?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비 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경비원 교육 훈련에 관한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제 사업을 통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공제 규정에 제정해가지고 자 이제 규정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니까 주먹구구시라면 안 되죠. 그래서 자 밑에 공제 규정에는 공제 사업의 범위, 공제 계약의 내용, 그다음에 공제금, 공제료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 준비금 등 공제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뭐하게 돼 있다? 정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감독.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주먹국으로 운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누가 경찰청장이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감독에 관한 공제 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경찰청장. 기준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이항 가보면 경찰청장은 자 공제 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 사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자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게 돼 있다. 왜냐? 일종의 금융상품이에요.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알아주고요. 검사 요청에서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게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가 있죠. 검사.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격리한다. 자, 구분. 여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다른 데 자금을 유용하면 안 되니까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해서 격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면 되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래서 이제 뭐죠? 이제 공제사업에서 경비협회와 관련된 얘기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칙이라는 게 이제 잡다한 것들이죠. 잡다한 것들. 그래서 자 내용을 보시는데 자 이제 감독, 지도감독 명령이 있네요. 그래서 자 일단 보시면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있네요. 자 경비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 지도사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뭐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에서 여기서 뭐 자 지방경찰청장이 아니죠.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경비구역 출입 감독에서 소속 경찰 공무원이 있는데 자 시도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와 출장소, 경비원 배치 장소에 출입하여
근무 상황, 그다음에 교육 훈련 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 감독관 출입하면서 자, 감독 명령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됐고, 증표 들어갈 때 당연히 경찰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자, 위반 행위의 중지 명령. 그래서 읽어보시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이 법이나 이 범위에 따른 명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러면 뭘 할 수가 있어요?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그 위반 행위에 중지를 명할 수가 있는 거죠. 중지 명령.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집단 민원 현장 경비원 배치 허가 고지 있네요.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경비 업무 장소가 집단 민원 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게 돼 있다. 몇 시간? 48시간. 집단 민원 현장이 됐으면 경비업자에게 배치 허가를 받을 것. 그러니까 빨리 받아서 배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을 보시고요.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 점검에서 자, 시도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하고 계속 이제 점검하는 거죠. 특수경비에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청을 하는 거고 그다음 이 두 번 있죠. 자, 시도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연 2회 이상. 연 2회 이상. 이게 뭐라고 나 틀린다? 연 1회 이상이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특별하게 어려운 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쭉쭉 읽어보시면요. 자, 위임 및 위탁. 그래서 이제 맡기는 거죠. 이제 맡기는 건데, 경비업자는, 자, 일단 경비원이, 일단 뭡니까? 위임 위탁의 손해배상부터죠. 자, 뭐다 손해배상이 있는데, 당연히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고의 과실입니다. 그래서, 자, 고의나 과실로 경비 대상에게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럼 배상하는 거죠.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했으면 자, 경비업자가 뭐 한다? 손해를 배상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들 알아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임 및 위탁으로 가는데 맡기는 거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 자, 일단 경찰청장, 그러니까 시도경찰청장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경찰청장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뭘 할 수가 있다? 위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어떤 걸 위임하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 그다음에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에 관한, 정지나 청문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청장의 업무 위탁 들어가네요. 위탁 맡기는 건데 역시 자, 이제 자기 내에서 위임을 하면 밑으로 내려가면 위임, 그 다음에 다른 기관으로 가면 이제 위탁 있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뭘 할 수가 있다?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위탁기간 가볍게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3번 내용을 좀 봅시다. 3번 내용. 그래서 3번 내용은 뭐냐면 여기 있죠. 자, 그러면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자, 뇌물 받으면 뭐다? 뇌물죄로 처벌한다.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 말은 뭐다? 공무원으로 본다 있는데 만약에 뇌물수 시 뭐가 되는 거예요? 뇌물죄로 처벌하겠다는 뜻이죠. 자, 뇌물을 수수하면 뇌물죄로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조문들 나와 있는데 그냥 보세요. 다 뇌물입니다. 129조부터 쭉 나와 있는데 132조까지는 뇌물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로 가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경비업 허가 받고 보면 쭉 나오고 하면 다 수수료 있잖아요. 그래서 쭉 읽으시면 되겠네요. 여기 뭐 별건 없고 자, 이 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다. 됐고 허가증 등의 수료에서 수수료 납부액에서 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수수료를 납부한다. 해서
허가 뭐 있죠? 경비여부가 있는데 10,000원. 그다음에 허가상의 변경시효나 재허가증에서 2,000원. 뭐 이런 것들 가볍게 읽으시면 10,000원, 2,000원 숫자 좀 기억할까요? 그다음에 수입인지 응시를 납부했는데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반환 기준 해가지고 있죠. 자, 시험 못 보면 반환해 주는데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됩니까? 응시 수료를 과혼합한 경우 자 전액 주는 거고, 그다음에 귀책 시행기간 귀책사유 전액 마찬가지죠.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했다 전액 반환. 그다음에 10일 50%. 뭐 이런 얘기인데 액수 별로 아니니까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 요청. 그래서 읽어봅시다. 자, 어떻게 돼요? 경비 요청의 주체와 요건에서 자,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자, 누가 시도경찰청장 요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도경찰청장. 그래서 경비 요청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 아니면 경찰서장 뭐 이런 거 아니면 일단 시도경찰청장에다가 지방자치단체장 하나 써놓을까요? 이런 거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다?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요청을 하게 돼 있다. 누가? 시도경찰청장이. 됐고요.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경비 요청의 대상과 시한에서 행사 개최 1차보다 전에 행사의 주최자에게 쭉 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다? 통지 시한 있죠? 그래서 실시할 수 없다. 24시간 전까지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감 정보 뭐 있네요. 자, 고유 식별 뭐 처리 있는데 쭉쭉 읽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민감 정보 있는데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에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또는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말한다. 민감 정보.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제 주면 안 되니까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 정보로서 자, 이런 것들 쭉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처리한다? 범죄 경력에 써 있는데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과조회 같은 거 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처리를 읽어봅시다.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그다음에 경찰서장 및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시행령 쪽에서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뭐 쪽에서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뭐 쪽에서 처리를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쭉쭉 읽으시면 됩니다. 쭉쭉 읽으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의 재검토가 있네요. 규제의 재검토인데 3년마다. 그래서 자, 규제를 이제 계속해서 뭐다 연구를 하고 하다 보면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 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일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게 되죠. 3년, 5년 뭐 할까요? 그래서 뭐 쭉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법조문 내용이죠. 벌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벌칙은 뭐 있죠? 형벌, 그 다음에 가중처벌, 양벌 규정,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것 하나 봐야 되겠죠. 자,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공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 그래서 이거 이미 가장 중하게 처벌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하게 처벌된다. 가장 중하게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쭉쭉 읽으시면 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경비업을 영위했다 있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자, 가중처벌도 한번 볼까요? 자, 특수경비원의 가중처벌 해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특수경비원이 자, 뭘 했어요? 무기를 유대하고. 자, 우리나라 무기 유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했다. 그럼 가중처벌한다. 얼마까지? 그 죄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1.5배 가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뭐다? 일반 경비원도 이제 가중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쭉 했는데 본법에서 정한 자, 쭉 해서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하게 되면 가중처벌하는 겁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2분의 1까지 가죠. 그리고 뭐 심화 있는데 형법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형법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벌 규정을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경비업자가 뭐죠?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자, 법인인데 행위자하고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걸 둘을 처벌한다고 해서 양벌, 두 양자입니다. 자,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 벌칙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라면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과하게 돼 있다. 벌금이죠. 근데 요 양벌 규정이 이제 나중 뭐 여러분 형법에도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양벌 규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선임 감독상의 주임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 책임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실 책임. 그래서 과실 책임이니까 자, 모든 주의 의무를 다 했으면 처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면책 규정이 있는 겁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처벌 안 받는다는 얘기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가 있네요. 자, 과태료는 누구한테 보다 이건 질서벌이죠. 과태료인데 과태료는 자, 어떻게 됩니까? 모두 경비업자하고 시설주에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그러니까 경비원 과태료 부과는 없어요. 경비원한테는 하는 거 아닙니다. 됐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가권자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 그래서 이꼴에서 과태료 질생기 얼마예요? 3천만. 가볍게 읽어보시고 3천만 원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500만 원. 이렇게 있다. 이런 식의 것들을 쭉쭉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문들 쭉 나와 있죠? 쭉 흐름대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비업법 내용을 한번 보고요. 자, 많은 뭐 조문들도 있는데 요걸 토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비업법에 대한 진도를 일단 마무리를 짓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 및 적중 예상 문제 있는데 자, 이 부분부터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